자, 그래서 지금 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3명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지금 듣고만 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 철이님이 계속 듣고만 계신데 네. 좀 궁금증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질문들이 생기셨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청취자분들도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막상 이제 한다고 하면 네.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가게 열려면 예를 뭐 들어서 준비해야 되냐? 그렇죠. 아이템 선정.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업종 뭐 업종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래 내가 회사 다니기 싫어졌어. 자영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어떻게 정하셨어요? 뭐 일단은 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숙박업에서도 프랜차이즈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한 제가 알기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부에다가 가맹 본부에다 연락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정보를 좀 빼냈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 연락해가지고 가이드북 받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쭉 그냥 가이드라인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잠깐 여기서 네. 그냥 끊을게요. 진짜 궁금했던 거는 왜 숙박업? 왜 그러니까 사실 되게 궁금했던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평생 숙박업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약간 자아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건 약간 논외를 두고. 뭔가 숙박업이란 걸 정하게 됐을 때, 뭔가 생각의 단계가 있을 텐데. 아니, 모텔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저 편의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네. 근데 그렇죠. 왜 숙박업 하게 됐나요? 왜 해필이면. 네. 일단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 당시에 2015년쯤에 에어비앤비 그 부업으로 열풍이었죠. 여는 게 열풍이었어요. 되게 열풍이었죠. 2014년인가 정식으로 들어와가지고 2015년에 막 생길 때 그래서 나도 회사 다니면서 에어비앤비로 한 조그맣게 한두 개나 해볼까? 부업해볼까 처음에는 네. 그런 생각. 그런 생각으로 뛰어들었다가 이제 우연찮게 아는 지인을 소개받아서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가지고 지금 에어비앤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서울역에서 잘 되더라. 그래서 그걸 사업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숙박업 그래도 꽤 되나 보다. 관광객도 막 많아지고 그러는데 할만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랑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니까 나보다 추진력도 괜찮고 좀 실행력도 있는 친구 같아. 그래서 숙박업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럼 약간 생각의 흐름이 원래는 부업을 하고 싶었는데 네. 부업으로 하기에 가장 예를 들면 막 뭐 속된 말로 만만한 게 뭐 에어비앤비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알아보던 지인이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 추진력도 좋으니까 같이 하게 됐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구가 메인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여는 그 메인 그 실행자고 저는 약간 투자자 포지션으로 들어갔죠. 그러다가 투자자로서만 참여하니까 좀 너무 어깨 너머로만 보는 것 같고 약간 그 몰입감도 좀 떨어지고 좀 더 그 아이디어라든가 실행을 내 손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숙박업 시장에 뛰어들었죠. 그럼 저 궁금한 거. 그러면 약간 그 숙박업을 처음에 선택했을 때 부업으로 생각하셨으면은 네. 좀 시간 투자가 다른 사업 대비 좀 덜 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만 한 2, 3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장점이 아직도 있나요? 요식업 대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식업은 재료도 손질을 신경 써야 되고 음식 퀄리티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런데 사실 숙박업은 공간만 제대로 잘 청소하고 제대로 관리해주고 서비스도 손님 체크인 체크아웃 할 때 응대하는 그 시간에만 잘 신경 써주면 되잖아요. 사실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손님 오면 계속 받아주고 서빙 받고 그리고 손님한테 안내해주고 이런 거 계속 해야 되는데 숙박업은 그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품이 좀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입 장벽은 뭐 굉장히 낮지만 그걸 진입을 했을 때 생각지 못한 장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 진입 장벽 자체는 굉장히 좀 낮게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까 그 백고님처럼 부업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데 그리고 또 이제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파티룸을 하고 있는데 파티룸이 비교적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이드로 하기 괜찮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막 업무 하는데 막 전화 와가지고 어디 있어요? 뭐가 안 돼요? 어째요? 뭐가 뭐 변기가 안 내려? 뭐 별의 별 이게 요청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이게 부업으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놓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트를 열었던 리들님은 유통업을 왜 선택하게 되었고 준비하는데 뭐가 들었나요? 저는 아주 심플해요. 돈이 되니까. 저한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돈이 돼야 돼요. 돈이 안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돈이 되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요식업을 했다라고 하면 마진율은 요식업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내가 오너 셰프가 아닌 이상 요식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노하우가 적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마트가 생각보다 돈이 되더라. 그거를 이제 검증하는 작업은 다트에 보면 이제 중소 마트들도 다 공시가 돼요. 다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기업정보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회사부터 비상장 회사까지 경영 상태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어 손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을 하면서 저는 이 회사 다니면서 했던 일이 이제 손익계산서를 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쭈루룩 해 나갔죠.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돈이 되는 게 뭔가. 그래서 이제 마트를 하게 됐고 뭐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부수적인 것들은 있어요. 뭐 이제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모션을 했을 때 바로바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다 보니 마트가 가장 적합하겠다. 그리고 마트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되면서 경기 영향을 가장 덜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한때 유행하는 아이템도 이제 뭐 요새는 홍루이젠이나 뭐 백미 뭐 그런 모시기 뭐 흑 모시기 네. 흑설탕 커피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이런 유행 타는 아이템들은 좋은데 금방 망해버리잖아요. 우리 옛날에 타고. 그 벌꿀 그 뭐지 벌집 아이스크림 맞아. 이런 거 없어지고. 네, 이런 거 금방 날라가잖아요. 좋아했는데. 네. 뭐 그 뭐야 그 독일 거 이게 깨먹는 그 모식 있었죠. 그 빵. 이거 이 얘기 계속하면 내 나이가 공개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는 동안은 안정적으로 돈 벌자.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자영업자 하면은 업다운이 있는 건 나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먹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암만 그 지출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두부 어떻게든 먹게 되잖아요. 그치. 콩나물 어떻게든 먹. 그러면 이제 나무님은 네. 어떻게 하다가 술집을 하게 되셨는지. 저는 사실 뭐 처음부터 자영업을 꿈꿨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그냥 친구들을 한번 모아보고 싶었어요. 과연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주 못 만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 친구들이 뭐 단순히 동네 친구도 있고 회사 친구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사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송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만날 기회가 너무 없어서 처음에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그냥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친구들의 그룹을 그냥 하나로 모을 모으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한 통에 모아놓고 내가 한 방에 만나겠다. 맞아요. 네. 1년에 여러 번 모임 잡느니 그렇죠, 한 그렇죠. 방에 만나겠다. 그쵸. 내가 네,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따로 가느니 이들이 모여라. 예, 우리 모여서 한 방에 놀자. 그냥 서로 친해지면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아주 좋은 네.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런 와중에 제가 모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게 그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그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솔로몬 제도에 그 아로파라는 규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나눔과 공생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의 규약이 아로파라는 거예요. 규약 이름이. 네, 규약 이름이. 근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솔로몬 제도의 어떤 폴리네시아 그쪽의 어떤 섬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여러 부족이 싸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른 거죠. 서로 전쟁하고 막 그쵸. 이런. 예. 남자들 다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이제 공멸이다. 잠깐 이거 네. 잠깐 끄고 가야 돼. 끊을게요. 사람들 죽고 사람들 죽고로 정정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러다 보면
서로 공멸의 길을 걷는다. 그래서 그 여러 부족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와. 그 규약이 바로 아로파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지는 거는 대주제는 자본주의를 약간 이렇게 규탄하는 거였는데 그 아로파라는 규율을 통해서 그 여러 부족들이 사냥을 함께 같이 나가요. 섬에서의 사냥은 어쨌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오고 누군가는 물고기를 조금 잡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 물고기를 함께 잡아온 물고기를 모아서 똑같이 나누는 거죠. 저는 이거를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맞습니다. 근데 빨갱이네요. 네, 약간 뭐 저는 끊고 할게요. 진짜. 예. 끊고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 네. 근데 아니, 나무님이 나서서. 근데 나는 사실 어.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알로하든 아로파. 예. 알로하. 다 좋지만 그 동네 친구들이 모여서 왜 하필 그 술을 팔게 되었는지가 동네 친구들이 아니에요. 동네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 친구들도 있고 사회 친구들도 있고 회사 친구들도 있고 여행 친구들도 있고 저는 되게 20대 때 정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업이 방송 쪽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따로 만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네. 자 그럼 술을 왜 팔아? 술을 왜 팔아?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그 질문을 하면 돼. 그러면은 그 친구들 만나서 뭘 했죠? 자, 그 친구들을 만나서 뭘 했냐면, 자,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뭐냐? 그냥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 만들자. 아로파 같은 공동체를 만들자. 그쵸.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각자 얼마를 벌든지 어떤 일정 수익을 투자를 해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자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각자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공통점은 다 술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나무님이 술을 좋아하니까 주변에 술 좋아하는 친구들밖에 없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근데 술은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좋던 나쁘던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비가 되는 아이템이에요.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술을 먹고 나쁘면 나쁜 대로 술을 먹고. 기분이 맞아요. 좋으면 좋은 대로 술 네. 먹고 나쁘면 나쁜 대로 술 먹는. 자, 그래서 술집을 하자. 근데 우리가 술집을 단순히 술집을 열 게 아니라 우리 나중에 술을 만들자.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네, 이미 있었죠. 그래서 픽처가. 그래서 술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어쨌든 술집을 열어서 어떤 이런 좀 공부를 좀 하자. 술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바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한번 팔아보자. 그쵸. 잘 그리고 팔아보자. 팔아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서 먹자. 아, 그쵸. 딱 되게 간단한 이유예요. 네. 술집을 열어서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술을 사 먹자. 아, 요거였어요. 아주 간단한. 이게 전형적인 이 do what you love 아닙니까? 그쵸.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네. 그래서 술집을 열게 됐어요. 네. 열게 됐는데 사실 그 가게라는 게 되게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막상 그게- 하면 또 그게- 하게 되죠. 그게 전문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처럼.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집단지성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약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집단지성도 있지만 배가 사공이 산으로-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술이라는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토론이 되고 토의가 되고 되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각계각층의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고 그 장점을 합치다 보니까 뭔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술집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되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너무 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지인 베이스로 영업으로 끌고 해. 간다. 그러니까 가게를 오픈하니까 처음에는 지인들이 막 물밀듯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우리 지인 숙박업 운영한 입장에서 너무 부럽다. 잘 일이 없으면 안 오니까 사람들이. 맨날 집 두고서 거기 가서 잘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으러 갈 수 있는데. 저희는 따로 홍보를 한 적이 없는데 아.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그 약간- 친구의 네. 친구들이 데려오고 마치 다단계처럼 그러니까 다단계 냄새 많이 나네요. 네, 다단계처럼. 피라미드.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다른 모르는 사람들도 저기 사람들이 되게 많네. 무슨 일이지? 하고 찾아오다 보니까
뭐 갑자기 잡지사에서 찾아오고 어떤 방송사에서 아. 인터뷰 요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되게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매스컴을 또 몇 번 탔던 그 효과가 지금 네. 듣다 보니까 이 나무님의 공동체는 종교 11조와 공산주의와 그리고 다단계가 결합된 그런 형태의 아, 공동체네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장사가 잘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왜냐면- 잘 되면 뭐 하지만 저희는 세금을 정말 잘 냅니다. 그렇죠.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도 잘 냅니다. 우리도 돼요. 누가 안 내고 제가 세금을 안 낸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듣다 보니까 되게 다들 다이나믹하게 시작하신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하려고 그러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많이 되죠. 뭐 준비해야 되지? 근데 보통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죠. 보통. 그렇죠. 아, 이거 열려면 이거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은 어떻게 구하지? 요거는 뭐 다 아마 공통적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것도 공통적일 것 같아요. 대부분 모든 사업이 그렇죠. 그건 뭐 다들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어떻게든 구하실 텐데 뭐 몸담고 계신 산업이 있다 보니까 업계가 있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백곤이 같은 경우는 뭐 개하 열려면 이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숙박업 열려면은 일단 그 건물 하려고 하는 건물이 숙박업에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원래 숙박업을 하던 업장을 인수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요 숙박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구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퇴폐적인 거랑 연결이 많이 됐다 보니까 숙박업소를 열려면 허가받기가 좀 힘들어요. 용도 변경을 하려면 일단 건축사를 껴야 되고 그리고 학교 근방에 200m 내에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거 지역은 절대로 안 되고 상업 지역에만 열 수 있고 그리고 만들 때 뭐 객실은 몇 평 이상 그리고 뭐 객실 하나당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꼭 하나씩 딸려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되게 복잡하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잘 따져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위치에 열고 싶은데 만약에 그 건물이 숙박업에 적합하지 않은데 덜컥 계약을 해버렸어요. 근데 용도 변경이 안 돼. 그럼 숙박업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사전에 그 위치에 있는 건물이 숙박업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뭐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그 각 지자체 거기 문의하셔가지고 법적인 규제적인 부분들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마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마트를 연다. 그럼 자금 뭐 인력 빼고 뭐가 제일 마트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입지 싸움이에요. 그래서 유통업은 부동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과연 여기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내 잠재 고객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내 경쟁자가 어디에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 뭐 구체적인 거는 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걸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추정 손익 계산서를 그리거든요. 그럼 여기 동네에 인구가 얼마 정도 있고 이 중에서 내가 못해도 50% 사람들을 우리 고객으로 만들었을 때 뭐 30%를 만들었을 때 70%를 만들었을 때 각 시뮬레이션별로 그러면은 A라는 시나리오에서는 내가 한 달 동안 일해도 돈을 못 가져가네. B라는 시나리오 하면은 야 이거 한 달만 일해도 연봉이 나오네. 뭐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무조건 뭐 하루 객수 이 정도 이상 무조건 만든다라고 결정을 해야 이제 그러면은 내 목표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전 단계는 이제 숫자는 자기가 열심히 고민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동네에 이제 쓰레기통 막 이런 거 버려져 있잖아요. 가끔가다 이제 원래는 종량제 봉투 써야 되는데 마트 봉투 해갖고 대충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뜯어봐. 이 사람들 도대체 뭘 먹었고 어떤 걸 썼는지. 그러니까 뭐 이야. 예를 들면 독한데. 이 사람은 이거 약간 그 야. 70년대 그렇죠. 그 예. 경제개발 붐 때 그렇죠, 그때 그렇죠. 산업의 역군 그 예. 스토리인데 약간 이 시장 점유율 조사하기 위해서 깡통을 막 이게 내가 챙겼다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감동 실화. 이게 이 사람들이 삼겹살 먹는지 한우 먹는지 내가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야. 내가 죽치고 마트 가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뭘 사는지를 보는 거랑 이 사람들이 쓰고 난 거, 이 아웃풋을 확인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손익 계산한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결정이었는데 그렇지 뒤에는 다른 요거는 수치스럽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수치. 수치스러운. 네, 그렇죠. 오케이. 뭐 결국에는 그러면 어디가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뭘 쓰는지 봐라. 그렇죠. 이제 입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가시성과 접근성. 그래서 얼마나 여기가 잘 보이는 데냐. 그러니까 내가
뭐 맨날 지나가는 데라도 눈에 안 들어오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만약에 얘기네요. 막 이렇게 간판 이만하고 막 여기 막 뭐가 크게 들어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가보지. 오이 김씨 저기 뭐 하나 들어왔대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가보지. 그러니까 가시성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연극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수치스럽네요. 두 수치 번째 없는 방송이니까. 오케이. 네. 네. 두 번째는 접근성.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맨날 뭐 한강다리 지나가면서 국회의사당 봐도 국회의사당 가는 지하철이 없고 버스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생기고 아니면은 뭐 주차장이 생겨서 내가 접근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면 이제 입지로서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죠. 접근성은 무슨 어떤 가게든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온라인 네. 판매하는 그런 자영업이 아니라면 실제로 실물 사업장에 고객이 방문하는 거라면 사실 숙박업도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오는 데면은 전철역 그리고 공항버스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과 가까운가 걸어서 몇 분인가 실제로 걸어보고 그리고 걸어서 왔을 때 찾기 쉬운가 이런 것들 미리 확인을 해야죠. 되게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옛날 말 틀린 거 하나 없네요. 입지 중요하다. 뭐. 근데 저는 여기 그 두 분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인스타를 통한 그러니까 이게 접근성이라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물론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저는 그 접근성보다 중요한 게 의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요즘에 그 인스타 노마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가게. 그래서 저는 접근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외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접근성은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요. 일단 그 어떤 가게나 어떤 사업장이 있는 위치까지의 뭐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되게 가시성이나 어떤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맛집. 장소 그 의외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약간 이 엄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나무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이 나 여기 가보고 싶어라는 가게를 만들면 가볼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입지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백구님이 하는 게스트하우스도 정말 너무너무 특이해. 막 아까 그 완구 시장 옆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막 키덜트들을 위한 뭐 완구로 가득 찬 게스트하우스야. 막 이런 의외성이 막 들어가면 요 숙박업 쪽에서는 그 왕구 쪽보다는 요 K-팝 어쨌든 그런 식으로 K-팝 멤버의 가족이 한다 그러면은 멤버의 멤버의 가족이 한다 이거 그러면은 치트키인데요, 그러면? 그 팬들은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막 버스 타고 그렇죠. 예. 산 넘고 강 건너서 갑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성과 접근성에만 있는 건 아니고 업종마다 조금씩 변화할 수는 있다. 뭔가 약간 차별점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유통업 같은 경우에 조금은 더 일상적인 업종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클래식한 업종이죠. 네. 사실. 이게 나만 아는 마트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게 나만 하는 마트. 아주 훌륭한데요. 이거 네 로열티 줄게요. 예, 로열티 주는데. 자, 마트는 나만 알고 있어. 숨겨져 있어, 막. 가면 나만 손님이 없어. 나만 살 수 있어. 여기 과자가 안 팔려. 나만 사. 나만 사. 되게 슬프다. 객수가 1이라는 거잖아. 하루 종일 장사해도. 알려주기 싫고 막. 고기가 그 마트는 절로 숙성돼. 저절로 숙성돼 있어 고기가. 오케이. 어쨌든, 그러니까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용량이 다르고 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마트에서 파는 햇반이랑 우리 가게에서 파는 햇반이 다를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제조자가 하는 역할인 거지 유통업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아예 새로운 걸 한다. 정말 뭐 멀티샵처럼 햇반이 아니라 무슨 일본에서 생산한 고시카리 즉석밥을 갖다 판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킬러로 이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아주 일반적인 마트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는 두부, 콩나물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통적인 입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귤과 생강을 파시고 글과 생각을 파시는 리들님이 유명세를 타면 글과 생각이 유명해지면 그걸 차별점으로 오는 사람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 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이벤트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네. 어차피 그 동네의 마트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면 나름의 뭔가 아까 말했던 차별점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A라는 마트를 가도 비슷하고 B라는 마트를 가도 비슷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격 50원, 100원에도 민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두부 암만 아무리 제가 싸게 팔아도 원가에 판다고 해도 한 200원 더 싸게 팔 수 있거든요. 두부 한 모에. 근데 두부 한 모가 200원 싸다고 해서 내가 한 100m, 200m를 더 걷는 건 좀 어려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동네 마트라는 거는 사실 가까운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격으로 아무리 승부를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가격은 좋게 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는 좀 약간 로컬 지향적인 이런저런 이벤트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좀 차별성을 만들고 있죠. 요식업을 얘기하면 이 요식업을 열려면 뭘 준비해야 될지 좀 한번 얘기를 드린다면 저는 딱 4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돈, 입지, 사람, 파이팅. 이렇게 파이팅. 예, 파이팅! 예, 예, 파이팅이요? 파이팅! 파이팅! 나 이거 약간 아 이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요 얘기예요. 파이팅에서 나무님의 요 중점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저는 돈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 10명이 있었는데 각자 100만 원씩 냈어요. 100만 원씩 내면 얼마예요? 1000만 1000만 원.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좀 결혼을 했는데 축의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여유 자금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축의금을 거기다가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 와이프분. 이거 형수님 들어도 되나요? 네, 그 와이프의 동의를 통해서 이제 제가 1000만 원을 냈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오픈하려고 하는 사업장 대표로 한 친구가 그 친구도 원래 PD였어요. 근데 그 친구 퇴직금 1000만 원이 있어가지고 뭐 다 합쳐 보니까 3천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본으로 시작을 했고 물론 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는 다 셀프로 했죠. 다 셀프로 했고 입지 같은 경우를 엮어서 얘기하면 저희는 그 지금 그 처음 시작했을 때 입지가 지금 을지로인데 을지로로 그 가게를 정하기까지 그 6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과 의외성을 가장 많이 추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게가 되게 없으면서도 접근성이 괜찮은 스팟을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을지로에 작은 가게부터 큰 가게까지 있다면 그 거기 동네에서 뭐 술도 마셔보고 밖에서 평일 그리고 주말에 뭐 편의점 앞에서도 술을 먹어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 이 을지로를 살아가는지를 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고 발품을 팔고 저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런 시간을 거쳤고 사람이라는 거는 함께 뭔가를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사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단순히 저희 멤버뿐만이 아니라 그 지인들을 무작정 데려와서 여기 어떤 거 이 같아? 동네는 어떤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이 동네에서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 이런 건데 어떤 것 같아. 이런 거를 유상으로 저희가 돈을 줘가면서 유상으로? 네, 유상으로 나 왜 안 불렀어요? 한번 부르려고 했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백고님은 그래서 그런 거를 했고 유상으로 술 먹여가면서 나 하루 밥값이라도 벌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유상이라고 한 게 다 이제 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그 맥주 캔맥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 크게 도움은 안 됐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같이 현물로, 놀았다는 거예요. 같이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현금이 아니라 굉장히 과장돼 있네요 유상이라고 하기에. 현물. 네, 현물로. 그리고 또 오케이. 파이팅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예. 네, 동의합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희망 고문. 우린 할 수 있다. 우린 자기 할 수 체면. 있을 것이다. 막 체면을 건 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에 하면은 어떤 그렇죠, 이상향을 꿈꿀 수 있다. 지금도 어떤 매일매일 하고 있죠. 그렇죠. 매번 우리 멤버들한테 우린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이팅. 그리고 우리 이게 망하더라도 할 수 있다. 또 재기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계속 심어줬다는 요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게를 준비할 때 돈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 가게를 오픈했을 때 10명이서 3천만 원을 모아서 가게를 오픈했고 그리고 사실 그래서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입지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느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녹이느냐 그리고 잘 됐을 경우와 망했을 경우를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네. 그 마인드 맵을 끝까지 한번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을 경우에 어떤 다음 스텝을 끝까지 논의해보고 망했을 경우에 다음 스텝을 끝까지 논의해서 뭔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더라도 이게 기죽지 않고 그렇죠.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아까 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사람하고 좀 치환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조금 시간을 좀 덜 투자하고 몸 좀 덜 쓰려면 돈이 더 들어가고 내가 직접 손발 다 써가면서 손발 몸 다 던져가면서 내가 직접 이거 다 한번 해보겠다. 시간하고 몸을 불사르겠다. 요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약간 돈이 좀 덜 들고. 이제 좀 그런- 아로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함께하는 인원들이 많았고 또 네. 열정적으로 같이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인건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자금이 많진 않았지만 인적 자원이 풍부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야, 너 재밌는 경험 한번 해볼래? 그래서 뭔데? 그럼 100만 원만 이거 투자하면- 열정 페이잖아 이거. 약간 이거 다단계 들어갈 때 멘트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다단계 하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아. 저는 이제 야 재밌는 경험을 할 건데 너 100만 원만 투자해봐. 100만 원만 투자해봐. 근데 친구들이 그렇죠, 그렇죠. 너를 믿고 100만 원을 투자하기 힘든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 친구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어느 정도 판명이 될 수 있겠네요. 요건 농담이고 사실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래 너라면 그래 너 100만 원 정도는 그냥 잃었다 셈치고 그래 네가 재미있는 거 뭘 할 건지를 설명해봐라고 했을 때 저는 설명을 했어요. 네. 나는 요런 계획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친구 10명이서 100만 원씩 모으면 1000만 원인데 내가 뭐 여유 자금이 좀 얼마 있으니까 보탤 거고 사장을 하고 싶어 하는 애가 또 모을 거니까 요 정도면은 가게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게 끝이 아니다. 나는 요 가게들을 조금씩 넓혀 가면서 결국에는 술을 만들고 싶다. 이 빅픽처. 네. 아, 그래서 술을 만들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이게 이거예요. 야, 술이 망할 것 같아? 너 기쁠 때 술 마시 안 마셔? 마시지. 너 기분 나쁠 때 술 안 마셔? 안 마셔? 당연히 마시지. 술은 안 망해. 야, 우리 술을 만들자. 그래서 노후 대비를 해줄게 내가. 우리 다 노후 같이 노후 대비까지? 대비를 이야. 해보자. 연금까지. 이거 약간 다단계 설명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이 다단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근데 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투자를 모았던 과정하고도 좀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치스럽게 갔고, 조금 더 그 자료 만들고 숙박 시장이 얼마만큼인데 우리가 이만큼의 포션을 차지할 수 있고 그래, 이거 이 입지가 OECD 얼마나 하는 매력이 있고. 사람인데 이거. 네. 어.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단계를 한 거고. 사실은 저는 저만 없잖아요. 그 가게. 나만 없어 가게. 나만 없어. 나만 없는 가게.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사실 여러 뭐 노하우들이 막 오고 간 것 같은데 그 되게 의외였던 부분 늘 느꼈지만 뭐 돈 사람 필요한 건 알고 있었지만 시장 조사 되게 열심히 한 것 같네요. 세 분 다. 엄청 중요하죠. 근데 이게 엄청 막, 중요해요. 막 이렇게 막 그 수치스럽게 네. 예를 들어서 막 리서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쓰레기통 뒤져본다던가 네. 뭐 저는 개 실제로 하면은 동대문 그 지역 돌면서 네. 그 근방에 게스트하우스랑 숙박업소 다 들어가 봤어요. 제가 연극을 해가지고 내 친구가 어디에서 오는데 몇 박 자려고 하는데 방이 있어요 하면은 주말엔 다 없고 그런 동네더라고요. 동대문 지역이. 그래서 그러니까요. 거기로 정했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이것도 뭐 예약 있고. 사이트에서 볼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걸 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나무님도 보면은 뭔가 공동체로만 시작된 것 같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가서 시장 조사도 하고 실제로 정하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시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게 막 조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저희가- 발로 뛰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을지로에 정말 뭔가 숨어 있는 잘 되는 가게가 2개 정도 있었는데 거기를 10명이 몰려가서 뭐 물론 많이 시켰죠. 시켜놓고 에어컨은 뭐 삼성을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몇 평짜리를 쓰는지 그 다음에 뭐 전구는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사장님은 몇 개인지 어떤 안주를 하는 하느님 몇 개. 네, 사장님은 몇 명인지 그리고 아하. 뭐 조명은 몇 개인지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사전에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대여섯 군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준비했던 4명이서 그 도미토리 가가지고 방 잡아놓고 거기 안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뻔한 이야기 같은데 이걸 진짜 하는구나. 예, 정말로. 막 이렇게 창업 그 책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살아있는 시장 조사해라. 발로 뛰어라. 이런 현지 얘기. 현물. 그쵸? 철면피를 깔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치스러우면 안 돼요. 근데 그냥 그게 그럼. 근데 그게 워낙 모든 그 책에 다 적혀 있으니까 아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나 싶은데 실제로 여기 계신 세 분 다 1년 이상 폐업 안 하신 거잖아요. 계속 가시는 거고. 오 이런 게 중요하구나. 네, 근데 몰라요. 당장 내일 모레 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이건 운영하면서도 계속 해야 돼요. 운영하면서도 주변의 가게들은 어. 가격 어떻게 세팅하는지 얘네가 프로모션 언제 매게 되는지 그거를 24시간 일주일 내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2, 3주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주변에 얼마나 가격이 깎였나 이런 거 한번 보고 그럼 나 여기서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는 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승배기에 새롭게 와인바를 열었는데 주말에 나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붙잡고 저희 여기 도를 믿으십니까? 와인바 열려고 하는데 생기면 오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술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런 거 그냥 철면피를 깔고 다 물어봐요. 그리고 그럼 보통 반응이 뭔가요? 아, 안 사요? 뭐 이런 거. 처음에는 안 사요. 압니다. 처음에는 약간 뭐 이상한 사람이나 하는데 찡부덩. 저 뭐 얘기하죠. 그냥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저는 원래 을지로에 와인바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 자리가 너무 좋아서 와인바를 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 와인바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여기 분들은 어디서 술을 먹냐, 어떤 술을 먹냐, 로컬들이. 예, 그런 거를 저는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약간 누가 보면 미친놈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당연히 그게 해야죠. 예. 너무나 해야죠. 중요한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근데 그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아, 여기면 술 먹을게요.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원하는 정보는 그게 뭐 한두 명한테 물어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답이에요. 미친놈처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그 자리에서 며칠이건 간에. 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기 와인바 생기면 올 거예요. 여기 원래 술 어디 먹으러 가요? 그런 걸 먹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술집도 가보고 그 다음에 그 술집의 분위기도 보고 이야. 그 다음에 메뉴판도 다 보고 와, 근데 그러고 한 6개월 정도 하면 되게 유명해질 것 같아요. 그 거리에서. 공방에서 장승배기 같은 경우는 얼마 안 가게를 했어요. 연다고 하는데 가게는 안 열어. 또 저 아저씨야. 또 좀 아저씨야. 저 아저씨 내가 술 먹는데 계속 물어봐. 또야. 근데 이게 정말 정말 예의를 안 차리고 얘기하면은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겠지만 그냥 굉장히 정중하게 뭐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와인바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와인바 생기면 올 의향 있으세요? 막 되게 간단하게 그리고 그렇죠, 예. 되게 거기서 불쾌감을 표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보내드리고 그렇죠. 처음에 들으면 이거 새로운 형태의 전도인가? 저 궁금한 거는 사실 그 사업이라기보다 장사를 하면 가게를 열면 저 가게 잘 된다, 저 가게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서세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해야 잘 되는 거고 어느 정도 해야 이건 잘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아시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가게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A, B, C라는 시나리오를 다 짜보긴 했는데 당연히 돈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혼자 장사하는 게 아니면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먹는 게 적정하냐 같이 고생해서 이 정도 성과 이룬 건데 어느 정도 나누는 게 적정하냐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그냥 내 의지에 따라서 바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할 때 뭐 얼마나 할 거냐. 근데 이 모든 거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마이너스는 안 나야죠. 그렇죠. 유지는 무조건 그럼요. 시켜야 되는 거고 중요하네요. 유지는 무조건 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거고 대부분의 자영업들이 망가지는 게 초기에 어쨌든 오픈 초기고 이름 알려야 되니까 그냥 뭐 프로모션 한다. 우린 좀 빡세게 한다 막 이렇게 해갖고 작은 계획 없이 막 때려박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때려박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일단은 이게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돈을 번다고 하는 장사라면 뭐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진 아로파 같은 거는 사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못 벌더라도 우리가 이거 하면서 파이팅 넘쳤어. 우리 재밌었어. 그지? 우리 좋은 추억 나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신승리라도 할 수 있어. 우리 그래도 좋은 추억 남겼다 한 잔에. 아니 근데 어쨌든 아로파도 지금 결론적으로 잘 되고 있는 그럼요. 거니까 비즈니스적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이룬 거죠.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저처럼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면 첫 번째는 무조건 유지가 될 수 있는 최소 운영이 계속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남긴다고 하면 얼마나가 적정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는 그냥 본인의 욕심인 것 같아요. 자기 욕심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에 이게 맞느냐? 음. 저도 그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결국은 개인의 판단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그 기준이 내가 그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직원들 월급들 주고 난 다음에 저는 투자를 받아서 했으니까 투자하신 분들한테 각자의 그 수익 분배에 따라서 나누고 난 다음에 내가 버는 돈이 최저임금만큼은 내가 받느냐?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만약에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최저임금도 못 받는 달도 있어요. 비수기 때에는. 그런 때에는 장사가 안 된 거고 그것보단 높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럭저럭 된 거고. 작은 계획 말씀하셨는데 보통 그럼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우, 그렇죠. 보통 몇 개월 정도, 뭐 몇 년 정도, 그러니까 몇 년까지는 아니겠죠. 뭐 내가 몇 시작했는데 년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은 얼마까지는 본다. 뭐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 통장 잔고에 따라서.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내가 잉여 현금을 뭐 어느 정도 잡아놨는데 통장에 점점 그 잉여 현금이 말라간다. 그 느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게 될 수 있죠. 당장 내가 내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학생 식당에서 3,000원짜리 밥 먹을 돈조차 없어. 근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 뭐 이 정도 절박함에 곱하기 한 3,000배 정도? 그런 절박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지금 월급도 줘야 되고 지금 당장 밀린 그 대출 이자도 있고 공과금 내야 되고 이러는데 그거 내 돈이 없어. 와, 이건 정말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도 가장 장사하면서 회의감이 들었던 게 그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사 잘 될 때는 뭐 형님 했던 종업원인데 나중에 월급 밀리고 하니까 욕을 하더라. 뭐 이 새끼 저 새끼 이놈 저놈 하면서 왜 돈 안 주냐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만약에 나는 정말 그게 너무 겁이 난다. 나는 잉여 현금 많이 쌓아둬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굳이 무리하게 사이즈를 키우면 안 되는 거죠. 잉여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근데 자신 있다. 이거 무조건 성공한다. 나는 그리고 뭐 그럴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 사이즈 와 크게 했다가 다 망하고 네. 사이즈 키우다가 잘 안 되면은 이거는 진짜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조심. 그래서 사업하다 굉장히 망하는 냉정하네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그렇죠. 많죠. 이게 되게 사실 자영업이 월급쟁이랑 큰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막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더라도 한 달 만에 갑자기 다 까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직장 다니면서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정도 월급 잘 주다가 갑자기 월급 뺏어가진 않으니까. 그런 거에 것까지. 대해서는 약간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백건이 말씀은 그런 것까지 넣어서 이렇게 수입이 안정적일 때 잘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난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잘 되겠죠 앞으로. 네. 당장 뭐 몇 달 잘 된다고 해서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먼 미래까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자기가 최초에 책정한 금액의 2배 이상은 계속 돼야지 비로소 주변에 좀 잘 된다. 그 다음에 뭔가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사업장을 열었는데 4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게 정말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은 난 망한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되게 위험한 벌기 발언이었어. 때문에 근데 왜냐면 나 점점 비참해지고 있어 지금 이거 하면서. 백꽃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각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건데 그냥 하나의 사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것만 믿고 있다 보면 사실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그 금액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 뭔가 자기가 원래 기존에 받던 것보다 조금만 높아도 뭔가 어떤 굉장히 많은 성취감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자영업을 오래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원동력은 자기는 항상 부족하고 자기는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는 어떤 자기 암시 속에서 계속 자기 발전과 어떤 사업장에 대한 발전을 도모해야지 더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르네요. 확실히 그냥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거랑 이 마이너스의 개념이 저는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월 100만 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편의점 해보니까 이거 돈 되겠는데 하고 편의점 장사를 시작했어요. 본인이 실제로. 그랬더니 월에 300을 벌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뻐할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하다 보면 뭐 보수도 해야 되고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요. 이게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 될 수도 있으니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뭐 장사가 뭐 2배나 잘 되건 아니면 좀 더 멀리 봐서 그런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건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걸로 들리는데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먼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에 웃을 수 있도록 현재 울음을 많이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더 낮은 자세에서 오랫동안 지속해야지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저는 자영업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무님의 결론으로는 자영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저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더 잘 알 거고 일단 자영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멋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주변에 자기를 소개할 때 사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책임감과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수반이 되거든요. 아, 공감합니다. 네. 근데 자기가 만약에 그런 거를 알고 있다면 정말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확신이 쓴 사람이라면 저는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영업이라는 거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자기가 사장 타이틀을 달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리들님 입장에서는 자영업 장사하는 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의 성격인 것 같아요. 개인의 성격이 나는 반드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회사에서 버는 월급으로 난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어디 카페를 가서든 아니면 음식점을 가서든 나 이거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이 너무 출중하게 있거나 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뭐 이제 자영업자의 민낯 뭐 나중에 얘기하게 될 텐데 이 낭만을 제거하고 났을 때 민낯을 봤을 때도 내가 할 자신이 있다. 뭐 내가 1년 365일 중에서 이틀만 쉬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다. 뭐 이런 각오가 돼 있으면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1년에 해외여행 한 번쯤은 가야 되고 빨간 날은 무조건 쉬어야겠고 이런 사람이면 하면 안 되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자문자답하자면 결론은 똑같아요. 자기한테 달렸다. 그 생길 수 있는 리스크와 위험과 시장의 그 불확실성이 모든 것을 다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난 이런 거 즐겨. 나는 내가 통장에 좀 덜 찍혀도 내 손으로 뭔가 만들어 나가고 막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손님들이 반응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워.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게 즐거워. 이런 자기 체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영업 해도 괜찮은데 안정적으로 월급 통장에 월급이 찍혀야 되고 내가 이런 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고 뭔가 매뉴얼을 따르고 싶고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고 가이드 같은 건 전혀 없거든요. 무슨 문제가 닥치든지 나만의 해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잘 안 풀렸을 때 해답지 보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나름의 그 비장한 각오와 그리고 철저한 준비 날마다 닥쳐오는 문제들을 헤쳐갈 수 있는 그 파이팅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장사를 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약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네. 나만 가게 없잖아요. 저만 네. 가게 없다. 근데 사실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은 되게 생각보다 요즘 막 창업 뭐 예를 들어서 장사 이러면은 회사 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되게 윗길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윗길? 막연하게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많고 아. 뭔가 막연하게 가면은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더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뭐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어려운 길이네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통 월급을 받는다 네. 라고도 표현하고 월급 날만 기다린다 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 분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이 뭐 받는다 뭐 기다린다 이런 거랑은 좀 괴리가 많네요. 좀 더 월급을 정말 벌어야 되는 그럼요. 그런 책임감도 필요한. 자, 후한무치 노팩트 신변잡기 팟캐스트 수치스럽지 않는 방송 두 번째 시간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심심한데 장사는 해볼까? 결론은 심심한데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굉장한 각오와 준비와 파이팅 준비해야지만 장사할 수 있다. 요렇게 결론을 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나무님, 철인님 그리고 리들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백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